문법책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나만 이런가?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었어요. 다 그래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이들이 이 문법책을 여러 번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번 공부하고 나서 하는 질문이나 의문은 나는 문법을 많이 공부했거든? 근데 왜 문법 시험 나오면은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의문을 갖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네, 딜레마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완전히 가벼운 문법책 있잖아요. 뭐 초등용? 네. 이런 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접근법 자체가 그 문장을 쓰게 하는 거예요. 빈칸 메우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교재는 여러 권을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책들 있잖아요. 중등 예. 영문법 예. 책들. 중등 영문법 책들 이상 정도 난이도부터는 똑같은 거를 10번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머리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거든요. 네. 문법책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나만 이런가?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었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학원계에 와서 아이들 가르칠 때 다시 느꼈어요. 우리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 모든 세대가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법책을 그냥 이해하는 애들이 영재원급이에요. 그렇죠. 언어 능력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네, 네. 일반적인 학습 방법은 보편적인 네.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시중에 있는 중등 이상 문법 타겟 책들은 힘들다. 네. 사이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하려면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를 네.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문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법책은 똑같은 거 한 10권 이상씩 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3번 정도 읽었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겠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여기 어디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문제가 써있으니까 풀긴 하는데 이론에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니까 기대는 안 한다. 어떻게든 써놓자 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 네. 문제도 그냥 다시 10번 푸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좋아요. 거를. 예. 네.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많이 틀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맞췄어도 왜 맞춘지 모를 때가 많아요. 3번 정도부터는 감이 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명해지니까 네. 한 10번 보면은 80% 이상은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감이 올 거예요. 이 책이 이 뜻이었어? 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일반적인 문법책의 접근법 네. 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공부를 소위 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실질적으로 여러 번 읽은 거랑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문법책이 있어요? 그럼 이해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문제 좀 풀어보고 문제 좀 맞추면은 다 풀지도 않아요. 아니면 그냥 쑥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다음 챕터에 들어갔더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 번 읽어봐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또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앞뒤로 넘겨보고 안 되면 뭐 다른 데서 좀 찾아보고 다음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습득을 해놓고 소화를 한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 여러 번 읽어보는 거랑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능동적인 능력이 있고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끈기가 있기도 하고 네. 집중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어도 막 이해가 쫙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맞는 얘기죠. 한 번에 이해가 되기가 진짜 어려운 책이 문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법에 대해서 감을 잡은 애들이 훈련을 하는 용도로 문법책을 여러 권 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문제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문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는 식으로 문제집을 쓴다. 이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감도 못 잡았는데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도 문제집을 1년에 보통 한 3권? 이 정도는 풀어요. 이게 효과가 천지차이인 게 이미 이론에 대해서 감을 잡은 애들이 살짝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해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식으로 하고 훈련용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우려하는 애도 꽤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걸 10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마다 다른 식으로 문법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를 느껴서 그런 거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 학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좀 이상적인 거에 가깝다. 양치기가 좀 아니잖아요. 대치동에서는 양치기랑은 네. 거리가 멀죠. 네. 양은 좀 빼고 음. 그나마 깊숙하게 곰곰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건데 저희 바람은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진솔하게 깊게 배울 수 있도록 뭐 양은 좀 줄이고 깊이를 더 깊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한 것만 10번 보는 것도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천지차이기는 해요. 어떤 방법이나 실은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 권을 10번 보는 게 10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좋다? 같은 거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